동안 모든 것을 나눈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기쁜 날과 가장 슬픈 날을 늘 함께 지켰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 인연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유는 믿기 어렵겠지만 단돈 10,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과연 언제 드러나는 걸까?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거대한 조직을 이끌며 내가 평생에 걸쳐 얻은 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밥값이라는 지극히 사소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철학, 그리고 관계의 모든 것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평생을 바쳐 깨달은 사람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나눌 것입니다. 당신의 곁에 좋은 사람만을 남기고 싶다면, 인생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피하고 싶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밥값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온도를 재는 아주 정밀한 온도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혹은 얼마나 차가운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이죠. 심리학자들이 밥값을 두고 감정의 거울이라 말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돈은 그저 계산의 수단일 뿐이지만 태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밥값을 대하는 그 짧은 순간의 태도 속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즉 인생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모임을 이끌어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마음이 넓고 또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는 늘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먼저 지갑을 열었죠.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며 친구들은 항상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역시 언니는 통이 커. 진짜 멋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녀는 그저 손을 내저으며 웃어넘겼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뭘. 그녀에게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그들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호의는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그 관계의 온도에도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음식 맛도 일품이라는 소문이 자자한 곳이었죠. 누군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기 1인분에 5만 원이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에는 아주 미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무 비싸다. 이번엔 그냥 늘 가던 대로 가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른 한 친구가 마치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농담처럼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괜찮잖아. 어차피 언니가 낼 거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그저 짓궂은 농담이라 생각하며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냈던 그 수많은 밥값은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단 한 번도 제대로 존재한 적이 없었구나. 나의 호의는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이 그리고 권리가 되어버렸구나. 서늘한 깨달음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회사에서 겪었던 수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은 비단 친구 관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직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를 내기 위해 주말도 반납하고 밤낮 접시 일하는 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처음에는 모두가 알아주고 고마워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감사의 말은 점점 사라지고 인정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당연함이라는 차가운 공기가 조직을 감싸는 순간 조직은 서서히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람은 돈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든 조직이든 그 온도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이미 균열은 시작된 것입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하지 못하면 결코 큰 일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 여인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계산서 앞에서 이번엔 내가 살게 라고 말하면 그녀는 이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엔 다 각자 내잖아. 우리도 그러자. 그 단호한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녀가 쓰는 돈은 줄었지만 더 이상 마음의 상처가 늘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낼 때에도 그리고 받을 때에도 그 속에 깃든 마음이 진심이라면 그 관계는 아주 오래 갑니다. 하지만 감사가 사라진 호의는 결국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부담이 되고 그 부담은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수십 년의 관계마저도 소리 없이 무너뜨리고 맙니다. 나는 경영 일선에서 정확함을 최고의 미덕이라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데이터는 언제나 냉정하며 효율은 명확한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비즈니스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정확한 계산이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박철로 씨의 이야기는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정확하고 깔끔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그에게는 빚지고는 못 사는 그런 성격이 있었죠. 친구들과 밥을 먹어도 카페를 가도 계산은 언제나 철저하게 원 단위까지 나누었습니다. 나는 김치찌개를 먹었으니까 9,000원, 자네는 제육 정식이니만 1,000원. 모임의 총무를 맡았을 때도 그는 단돈 100원에 오차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그런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철로는 진짜 깔끔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정확성은 곧 신뢰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의 칼 같은 정확함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현금이 없어서 잠시 계좌 이체로 보내주겠다고 하면 그는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체 11,500원이야. 혹시 모르니 수수료 빠지지 않게 정확히 보내주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시끌벅적하던 대화는 멈추고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그 정밀한 계산은 신뢰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단단히 닫게 만들었습니다. 그와의 식사 자리는 더 이상 즐거운 나눔의 시간이 아니라 불편한 정산의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삼성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공정함을 지키겠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함께 일하는 동료를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는 관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하 직원의 강점이나 노력의 과정 혹은 개인적인 사정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실적이라는 차가운 숫자만이 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그들의 팀은 언제나 장부상으로는 높은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인간적인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를 동료가 아닌 경쟁자로 여겼고 언제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나는 그런 관리자들을 볼 때마다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정확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결국 곁에 남는 법이라고. 정확함은 그 자체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따뜻함이 없으면 관계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돈을 정확히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여유입니다. 1,000원. 이 1,000원의 차이를 따지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어준 시간의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익으로 모이지만 정으로 남는다고. 회사도, 친구도, 가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득만을 따지는 순간 관계는 차가운 거래로 변질됩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를 얻었는가만 남고 누구와 함께 했는가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박철로 씨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금전적으로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관계에서 계산이 앞서기 시작하면 신뢰는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낼게. 그 따뜻한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온도를 지켜주는 법입니다. 삼성의 현장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을 계산하던 팀보다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움직였던 팀이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계산의 여백 그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정확하면 신뢰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배려야말로 신뢰의 완성입니다. 밥값을 나눌 때조차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한 끼의 작은 여유가 평생의 인연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장했고,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주변이 텅 비게 되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호의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배려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더 어렵습니다. 박미선 씨의 이야기는 그 진실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녀에게는 25년 지기 친구와의 모임이 언제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즐거운 모임에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사는 순서, 돈이 오가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게 관계의 서열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은 유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늘 아무 말 없이 밥값을 계산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고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그날은 내가 샀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 말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미선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서늘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관계는 이제 서로의 마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계산서로 움직이는구나. 그 후로 그녀는 그 친구와의 식사 자리를 더 이상 편하게 즐길 수 없었습니다. 언제 또 그날은 내가 냈잖아 라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이었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상호성 조작, 즉 호의를 빌미로 한 감정 통제라고 부릅니다. 겉보기에는 더없이 친절한 배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아주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돈을 내는 행위를 통해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태도, 그것이 반복되면 상대방의 자존감은 서서히 깎여나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기업에서도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마치 선심 쓰듯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프로젝트는 제가 밤새워서 다 처리했잖아요. 혹은 그 일은 제가 아니었으면 성사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료들을 빚지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장치입니다. 감사 대신 의무감을 남기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한번 빚을 졌다고 느끼게 되면 사람은 더 이상 그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편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경영 현장에서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은 말하지 말고 마음만 남겨라.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기억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품격 있는
리더십입니다. 미선 씨는 결국 그 친구와의 만남을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이 겹친다고 핑계를 댔고 나중에는 답장을 일부러 늦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누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큰 소리로 다툰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관계 속에서. 감사가 사라졌을 뿐인데 관계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른은 받은 고마움은 아주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자신이 베푼 호의는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기억이 사라진 관계는 언제나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살아 숨쉬는 관계는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가 조직원들의 노력에 감사하지 않으면 조직은 버틸 수는 있어도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한다고. 감사는 삐걱거리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유나리와 같습니다. 고마워. 덕분이야. 이 짧은 말들이 지쳐있는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들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웁니다. 밥 한 끼의 계산보다 그 한마디의 진심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친절이 누군가에게 당연함이 되기 시작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것입니다. 배려를 무기로 쓰는 순간 관계는 이미 깊이 병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관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은 온 진심을 다해주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받기만 하는 관계입니다. 그 둘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온도 차이는 언젠가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비대칭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아주 가까운 친구가 크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는 거의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밤늦게까지 친구의 곁을 지켰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좀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친구의 가족들조차 그녀의 지극한 정성에 놀라워하며 몇 번이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그녀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루 앞둔 날 밤 그녀는 두려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그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내일 수술 들어가. 조금 무서워. 그녀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혹은 힘내라는 그런 짧은 문장이라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돌아온 답장은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답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요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수술 잘 받고 나중에 밥이나 먹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그냥
툭 하고 꺼져버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쏟았던 그 모든 진심이 그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건으로만 남았다는 사실을 바로 그때 깨달은 것이죠.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경영 속의 인간관계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어떤 조직 안에나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헌신으로 회사를 움직입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그 헌신을 어느 순간부터 의무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 이 한 문장이 바로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위험한 시작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정서적 불균형이 계속되면 한쪽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고 다른 한쪽은 점점 더 둔감해진다고 한 사람은 진심을 쏟아내며 서서히 지쳐가고 다른 사람은 그 노력을 점점 더 하찮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세워집니다. 그 벽은 소리 없이 자라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막혀 있습니다. 나는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 곳에서는 신뢰가 자라지 않는다. 기업도, 가족도, 우정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수명은 함께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주고받는 마음의 균형에 달려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따뜻한 온도를 영원히 알지 못합니다. 주는 사람은 그 온도를 분명히 기억하지만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데우려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때 따뜻했던 관계는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그 친구와의 인연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고 친구의 초대가 와도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내 마음을 더 이상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깊게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무너질 때 관계는 반드시 한쪽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는 무작정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섬세하게 맞추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 그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한쪽이 너무 빠르거나 혹은 너무 뜨거우면 결국 번아웃이 오고 맙니다. 밥값이 얼마냐보다 그 밥을 함께 나누는 진심의 온도가 얼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완벽한 균형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과연 어떤 온도로 기억할까? 그 질문은 단순히 명예나 성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따뜻함의 정도, 즉 내가 이 세상에 남긴 인간적인 흔적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삼성을 경영하며 나는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얼음처럼 냉정한 사람, 불꽃처럼 화려한 사람도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내 마음속에 깊이 남은 사람은 늘 같았습니다. 바로 계산보다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 자신의 이익보다 관계의 온도를 더 소중히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던 날, 자신의 우산을 묵묵히 내어주던 젊은 직원,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동료의 책상 위에 조용히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가던 사람, 그들은 역사에 기록될 만큼 거창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남긴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는 온기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평범한 간부가 퇴직을 앞두고 내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에서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떠난 뒤에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관계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생전 얼마나 대단했는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어떤 온도로 남았는가로 그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온도를 숫자로 표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신뢰는 섭씨 37도, 진심은 38도, 그리고 배려는 39도였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온도를 잃어버린 관계는 아주 차갑게 식어버리고 한번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높은 명예를 쏟아부어도 이전의 따뜻함을 되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남는 것이라고. 당신이 떠난 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 여전히 따뜻한 사람으로 남아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삼성의 역사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나 우리가 개발한 기술보다 더 오래 남은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정신과 태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일 처리는 냉정했지만 언제나 공정했어. 그는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늘 따뜻했지. 이런 말 한마디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유산입니다. 나는 회의 중에 임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회사를 위해 숫자를 남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숫자는 언젠가 잊히지만 따뜻한 기억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온도가 되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람의 마음을 다시 데우는 힘을 가집니다. 관계의 온도는 결코
말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행동으로, 습관으로, 그리고 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친절, 한 번의 깊은 이해, 그리고 한 번의 너그러운 양보가 그 사람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 온도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인생은 따뜻한 인생입니다. 사람은 결국 기억으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색깔은 따뜻함일 때 가장 오래도록 빛을 발합니다. 관계의 온도는 결국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따뜻했다면 그 인연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30년 우정이 국밥 한 그릇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작 그런 일로 관계가 깨질 수 있냐고.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던 관계가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일 뿐입니다. 진심은 언제나 이처럼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밥값은 돈이 아닌 관계의 온도계이며 차가운 계산보다 따뜻한 마음이 결국 사람을 남긴다는 것.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았습니까? 오늘 배운 것 중 앞으로 자신의 삶에 꼭 적용해 보고 싶은 단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돈으로 시작된 인연은 돈이 끊기면 끝나지만 마음으로 시작된 인연은 인생이 끝나도 남는